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런 사람을 단번에 제압하는 4가지 방법과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단 하나의 힘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은근히 깔보는 말투,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치를 낮추려는 듯한 태도에 머릿속은 수많은 반박으로 가득 차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자니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고 웃어넘기자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묵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말하려 듭니다. 억울해서 해명하거나 화가 나서 반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상대는 속으로 웃습니다. 내 말이 통했구나. 결국 반응을 끌어냈네. 그런데 내가 침묵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은 허공에 흩날리고 나는 오히려 더 단단한 존재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수많은 준비 끝에 발표를 마쳤는데 누군가 비웃듯 말합니다. 이건 초보도 아는 얘기잖아요.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부분은 해명하듯 길게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상대가 노린 덫입니다. 내가 해명하는 동안 상대는 자기 말이 먹혔다고 느낍니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오히려 쾌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침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오히려 나의 태도에서 단단한 힘이 드러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위대한 대답이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멸이다. 상대의 무시는 결국 내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을 택하는 순간 그 말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곧 나 역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이 내 마음에 닿지 못하고 내 귀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순간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무시를 되돌려주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이 됩니다. 침묵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해야 하고 표정은 담담해야 하며 호흡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침묵은 비굴한 침묵이 아니라 존엄이 담긴 침묵이 됩니다. 상대방은 그 태도를 보며 깨닫습니다. 내 말은 이 사람을 흔들 수 없다. 지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넌 왜 늘 뒷북이야? 대부분은 받아치거나 대응하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더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차분히 침묵을 지킨다면 그 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농담의 탈을 쓴 무시는 공허하게 사라지고 나의 침묵은 나의 존엄을 드러냅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내 반응을 원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쾌감을 얻고 내가 해명하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그들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 순간 무시하려던 시도는 허무하게 사라지고 나만의 존엄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침묵은 가장 위대한 대답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어리석은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멸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의 무시를 무너뜨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단호한 침묵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웃어넘기는 겁니다. 순간 분위기를 무마할 수는 있지만 그 웃음은 곧 괜찮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하고 착각하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는 것입니다. 억지 미소는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허락장이 됩니다. 그러나 웃음을 완전히 거두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왜 늘 타이밍이 늦어? 답답하다니까.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마음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칩니다. 나 원래 좀 그래. 하지만 그 웃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 불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괜찮구나. 다음에도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무시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웃음을 싹 지우고 심드렁한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이 던진 말이 벽에 부딪힌 듯 공허하게 흩날리는 걸 느낍니다. 더 이상 같은 농담을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웃음을 거두었다고 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거나 상대를 쏘아붙이듯 째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상대는 오히려 봐라. 결국 내가 화나게 했구나 하고 속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은 듯한 무표정, 담담한 시선입니다. 이 태도 하나가 내 말은 내게 아무 힘도 없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언제 철들래? 억지 미소로 그냥 그렇지 하고 넘기면 그 말은 다음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웃음을 단호히 거두고 무심한 얼굴로 반응하면 그 친구는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존엄을 지닌다. 내가 억지로 웃어넘기는 순간 내 존엄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웃음을 거두고 담담한 표정으로 선을 그을 때 나는 내 존엄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내가 웃으며 상대의 무시를 받아들일 때 나는 스스로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무표정으로 대응하는 순간 나는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웃음을 빼는 것은 단순한 표정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존엄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웃음은 허락이고 무표정은 경계입니다. 상대는 내 웃음에서 용기를 얻지만 내 무표정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절대로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 미소는 내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약점이 됩니다. 웃음을 노골적으로 거두고 심드렁한 무표정으로 대응하십시오. 째려볼 필요도 감정을 얼굴에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상대의 무시는 힘을 잃고 나는 더 단단해집니다. 무표정한 얼굴 하나가 곧 나의 존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맞받아치는 것, 또 하나는 불편함을 감추려 억지로 웃어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상대가 원하던 그림입니다.
화를 내면 내가 흔들었구나 하고, 쾌감을 느끼고 웃어넘기면 괜찮네, 다음에도 해도 되겠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오히려 깍듯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깍듯하다는 건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말이 날아와도 나는 분노로 맞서지도 않고 억지 웃음으로 무마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나칠 만큼 정중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흐름이 역전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화내지 않지? 왜 웃지도 않지? 왜 이렇게 차갑게 예의를 지키지? 스스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넌 아직도 그 수준이야? 다들 앞서가는데 넌 그대로네. 보통은 억지로 웃거나 발끈하며 말싸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응해 보십시오. 미소도 화도 없이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는 내 속도로 차근차근 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이 대답은 짧지만 단단합니다. 예의로 포장된 단호함 속에서 내 태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는 웃음을 잊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상사가 반쯤 농담, 반쯤 비꼬므로 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여기서 길게 해명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발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기본부터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건 오히려 상대입니다. 무시는 힘을 잃고 내 태도만 남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툭 던집니다. 너는 왜 항상 뒤처지니? 답답하다. 웃어넘기면 다음에도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무적일 만큼 깍듯하게 대답하면 분위기는 역전됩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 대답은 담담하고 정중합니다. 감정은 담겨 있지 않지만 예의는 철저합니다. 그 차가운 정중함 속에서 상대는 벽을 느낍니다. 아, 괜히 말했다. 바로 이 순간 무시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면 바람이 풀을 누르는 것과 같다. 강압이나 분노보다 차분한 덕과 예의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칼보다 미소로 상대를 베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기대한 반응은 화나 웃음인데 내가 사무적인 예의로 대응하면 그 순간 감정적 거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예의 속에 숨어 전달됩니다. 스피노자는 분노는 다른 감정으로만 극복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맞서면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깍듯한 태도, 정중한 대답은 그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상대의 무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깍듯하게 대하는 태도는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해지는 길입니다. 무례를 무례로 갚지 않고 품격으로 덮을 때 사람들은 내 태도에서 단단한 힘을 느낍니다. 모임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상대는 스스로 작아지고 나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여러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도 억지 웃음도 주지 마십시오. 대신 오히려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사무적일 만큼 차갑게 예의를 지킬 때 감정적 거리는 선명해지고 무례는 제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예의는 약함이 아닙니다. 예의는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정중한 태도는 나의 품격을 드러내고 무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세련된 무기입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길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하며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요. 하지만 이 순간 상대는 속으로 웃습니다. 봐라, 내 말이 제대로 먹혔구나. 저렇게 긴 변명을 하는 걸 보니 결국 내가 우위에 있네. 그들이 바라는 건 내 억울한 해명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마당에서 스쳐 지나가며 말합니다. 아직도 그 차 타세요? 요즘 다 바꾸던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새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그래도 곧 바꿀 거예요. 하며 길게 해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진심으로 내 사정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를 낮추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은 더 이상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는 더 얘기를 이어갈 수 없고 말문이 막힙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말합니다. 아직도 혼자야? 이제 슬슬 걱정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때 장황하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만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요즘은 바쁘기도 하고 부모님도 걱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길고 긴 말은 나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네, 제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명이 없으니 더 묻는 것이 오히려 무례가 됩니다. 동호회에서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집니다. 아직도 초보 티가 나네. 언제쯤 늘 거야? 순간 당황해서 요즘 일이 많아서 연습을 못했고 사실은 장비가 좀 부족해서 하고 장황하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됩니다. 네,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할 말이 없게 되지요. 상대의 무시는 단호한 짧은 대답에 막혀 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에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멸이다. 길게 설명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상대의 게임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짧게 대답할 때 나는 나의 주도권을 지켜냅니다. 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적고 행실은 많다. 말이 길어질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말이 짧을수록 무게는 커집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긴 말은 약점이지만 짧은 말은 벽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해명하지 마십시오. 긴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은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짧은 말들은 단호한 선언이 됩니다. 상대는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이 짧을수록 내 태도는 단단해지고 무시는 힘을 잃습니다. 짧은 대답이 곧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건 나 자신입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억울해서 밤새 뒤척였을지도 모릅니다. 웃으며 넘기다가 혼자 속으로 상처를 곱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 태도를 내 삶에 새긴 순간 무시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응처럼 보였습니다. 말 대신 침묵하고 웃음을 거두고 깍듯하게 태도를 세우고 짧게 대답하는 것.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상대의 한마디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초라해지던 내가 오히려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 변화는 주변에서도 감지됩니다. 같은 말을 던지던 사람이 더 이상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표정과 태도가 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농담처럼 무시를 반복하던 이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무시당하지 않는 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성벽이 되어 존엄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대하면 세상은 나를 더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엄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존중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자기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곧 내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곧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참고 말지. 이런 말들은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언어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내 감정은 가볍지 않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바뀌는 순간 내 안의 힘이 달라집니다. 둘째,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 깔끔한 옷차림, 절제된 목소리, 정돈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 때 남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셋째, 관계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에는 침묵으로 흘려보내고 억지 웃음으로 허락하지 않고 예의로 거리를 두며 장황한 해명 대신 짧게만 대답하는 것. 이 원칙을 지킬 때 나는 더 이상 가벼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의 태도 속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보게 되고 결국 그 경계는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존중은 혼자만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전체의 품격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 말은 절제되고 내 표정은 담담해지고 내 태도는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 품격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달라집니다. 무시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존엄의 기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나의 선택이 되고 웃음기 없는 얼굴은 나의 방패가 되며 깍듯한 태도는 나의 갑옷이 되고 짧은 대답은 나의 검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결국 내 삶을 지키는 무기이자 나를 존엄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러므로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 다짐 하나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관계를 바꾸며 결국 나의 품격을 세웁니다.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화려한 말솜씨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쌓아 올리는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그 어떤 무시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무시는 사라지지 않지만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은 내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바로 여러분의 품격이 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은근한 무시로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속이 풀리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삶의 품격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늘 당당하시고 더 이상 어떤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